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3월 학평을 보느라고 엄청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요. 일단은 수고 많았어요. 그죠? 어쨌든 모의고사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지만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그쵸? 사실 체력 낭비? 체력 소진? 아무튼 그렇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고 아마 조금은 허무한, 허탈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3월 학평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고3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제 수험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막 뭐 3월 학평을 잘 봐야 뭐 수능 성적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부담도 되게 많이 느끼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내 실제 성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면은 아시죠? 연습.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연습,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회,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3월 학평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뭘 주진 않아요. 대학을 합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수능에서 내가 만점 하는 걸로 정하자.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 그러니까 되게 잘 봤다고 해서 엄청 신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잘 봤다면 나 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과가 좀 나왔네. 신나. 그 힘으로 다시 또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못 봤다면 땡큐지.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3월 학평 때문에 힘이 빠져서 앞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속상해요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못 봤으면 하고 좀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구나. 3월 학평이 아무래도 수능이랑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3월 학평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3월 학평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범위가 그쵸, 되게 작아요. 우리 전체 범위가 뭐 어떻게 되냐면 혹시 제가 어제 부러뜨려 놓은 분필일지도 모른다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흰 분필을 엄청 부러뜨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부러뜨린 애를 만나가지고 내가 부러뜨린 그 친구인가? 경우의 수였어요. 경우의 수. 정확히는 경우의 수에서도 순혈조 아파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가요,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제 이름을 짓자면 원순혈 있고요. 그쵸? 중복순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혈, 우리 그냥 가디순으로 쓸게요. 가디순이 있고요. 그리고 중복 조합이 있어요. 사실상 요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은 이 부분 외에 우리 앞으로 엄청나게 해나가야 되는 사실 경우의 수 뒷부분과 확률, 통계까지 다 합쳐서 8문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순혈에서 중복순혈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여기서 여러 개, 여기서 여러 개 이렇게 출제될 일은 없어요. 3월 학평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3월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내가 경우의 수 파트, 특히나 순혈조합 파트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순혈은 되게 단순한 문제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25번. 원순혈은 25번 하나가 나왔고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배열하는 것. 거기에 추가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개념 살짝 얹어줬죠. 그렇죠? 우리 수특에도요. 그냥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원순혈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중복순혈에서는 23번 그리고 28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3번은 얻어가는 거였고 28번이 그래도 좀 더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디순도 마찬가지로 24가 있었고 26이 있었죠. 그쵸?
24랑 26은 다소 쉬웠습니다. 괜찮았죠, 그쵸? 그리고 30번 이렇게였어요. 사실 최단거리가 등장을 했는데 최단거리 치고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단 하고 나오는 말이 좀 허탈할 만큼 쉬웠거든.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30번이 가디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조합,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중복조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왔는데 29, 30번이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워했을 만한 약간 어려운, 근데 막 되게 너네 이거 틀려라 이러고 낸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냐면 오 해볼만 하네 요렇게. 그래서 고난도긴 고난도인데 약간 중고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27번과 28번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항 4개 정도, 그리고 27, 28, 29, 30 한 요 정도 4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더 도전해야 되는 게 있었고, 사실 이렇게 단원별로 묶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어제부터 얘가 살아나더니만 오늘도 살아나고 있어요. 뭐죠? 이 데자뷰는? 자꾸 앞머리가 살아나는? 자, 여기에다가 28부터 요거가 저는 한 세트로 묶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야 되는 4문제는 요렇게를 묶어 놓을 건데, 왜 이렇게 4문제를 묶냐면 케이스 나누기. 제가 항상 경우의 수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게 이 케이스 나누기예요. 그래서 케이스 나누기라는 이 자체는요, 사실은 여러분 뒤쪽으로 가서 확률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때에도 여전히 경우의 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케이스 나누는 걸 잘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 조금 더 나아갈까요? 확률까지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가 4개였으니까 그 4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쉽게 나왔어 이 얘기가 아니고 막 되게 너무 어려 이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할만해.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학통은 항상 그런 걸 느껴갔으면 좋겠어요. 오, 만점 할만하다, 그치? 만점 할만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질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좋지, 그치? 자, 확통 23번의 역할은 뭐냐면 쓰담쓰담이에요. 여러분들이 22번까지 오면서 수원수토한테 이렇게 막 이제 지쳐가지고 왔어. 그때 막 헉헉헉헉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23번을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23번은 여러분 3월이 아니라 수능 때까지도 이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지. 얘는 지금 중복순열에서도 말 그대로 파이, 기호 활용하는 거 나왔거든요. 기호로 표현하는 거. 우리 파이 뒤로 조금 더 가면은 누구도 있냐면 H도 있어요. 그죠? 파이랑 H가 우리 지금 지금 범위 안에서는 등장하는 기호인데 그래도 H를 냈으면 조금 더 어렵지. 그치. 근데 파이가 나와가지고 진짜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3파이 4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눈으로 바로 3의 4제곱 이렇게 갔을 거고, 그래서 81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중복순열인데 뒤에도 중복순열이 나오지만 중복순열 파트에서 여러분들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복순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할 일은 없어요. 맨날 얘기했죠. 중복순열 그 자체는 우리는 계속해서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서 갈 겁니다. 즉, 선택권을 이용해서 갈 거예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파이는 파이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n 파이 r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n의 r제곱. 이건 이거대로 두시고 경우의 수 구하는 건 경우의 수 구하는 것대로 따로 떼서 생각하도록 해요. 그죠? 기호 계산 오케이 패스 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24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 6개의 숫자입니다. 1, 1, 2, 2, 2, 3. 아마 요만큼 읽으면서 가디순을 떠올렸을 것 같기는 해요. 이들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래서 6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그러한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예요. 홀수. 그치? 요런 트릭이 살짝 더 들어가겠죠? 가디순이긴 가디순인데 케이스가 여기도 들어가집니다. 그죠? 가디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디순. 나름 줄임말을 쓴다고. 그치? 근데 홀수의 개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자리가
그래서 1의 자리가 뭐여야 돼요? 홀수여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홀수를 보니까 1, 1, 3까지 보여요. 자, 요 1과 요 1은 어때요? 같은 1이에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굳이 딱 나눈다면 앞에 5개가 있고 1 이렇게 끝나는 것과 그리고는 3으로 끝나는 거, 그쵸? 마찬가지로 앞에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5개 이렇게 삐뚤빼뚤할 일이야? 그죠? 이렇게 한다고? 자, 어쨌든 3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쵸?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삐뚤빼뚤하지? 여기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자, 1은 2개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똑같아요. 요 1로 끝나나 요 1로 끝나나 똑같기 때문에 1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나거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쵸? 남아있는 아이들은 1 하나, 그리고 2, 2, 2, 3 요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을 뭐 하면 되느냐? 네, 배열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그 가디순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5개를 배열하는데 2, 2, 2가 같아요. 그들을 배열하는 수만큼씩 겹쳐서 계산이 된 거니까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겠죠. 답은 20. 요것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3은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1, 2개, 2, 3개예요. 이들을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5개를 배열하는데 2, 2개에 3, 3개 그들은 배열할 때마다 겹치게 되니까 그게 가디순의 원리죠. 그럼 요것만 약분하면 되고 5, 4, 2로 나눠서 10개 이렇게 됩니다. 가디순 안에서도 1번과 2번은 약간 내용이 다른 거 아시죠? 2번은 어쨌든 똑같은 거 한 종류, 두 종류들에 대한 배열이 되다 보니까 5자리 중에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5자리 중에서 1이 들어갈 2자리만 뽑아도 되죠? 그렇게 하면 OC가 된다? 그죠? OC로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깨알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고 자 이렇게 10가지 나옵니다.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로 끝나는 거죠. 더해주세요. 20 더하기 10 정답은 30. 그죠? 케이스를 나눌 때의 특징은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맞죠? 그게 계속해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크게 도움될 거예요. 재밌죠? 그죠? 25번도. 자, 25번도 진짜 완전 전형적인 원순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 학교 5명, B 학교 2명, 총 7명이 탁자에 앉는데 B 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일치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 학교 학생이 딸랑 2명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배열하는 방법의 수에서 B가 이웃하는 배열을 빼주는 걸로 갈게요. B가 이웃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B 학생이 딸랑 2명밖에 안 되니까 그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배열 이러면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봅시다. 전체 배열하는 건 A 학교 5명, B 학교 2명 어쨌든 몇 명이에요? 그치? 7명이에요. 7명. 7명을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원순열 적용하면 6팩토리얼 바로 이야기하실 거고 빼기. 자, B 둘은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A 5명이에요. 총 몇 명이냐면 A 5명에 B 덩어리 6이죠. 6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6명을 원순열로 적용하면 5팩토리얼. 거기다가 누가 들어가죠? 그치, B 안에 친구들 둘도 배열이 가능하죠. 그래서 2를 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을 하시면 자, 얘가 720, 얘가 120, 24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480. 6팩토리얼이 720인 걸 외우고 있진 않아요. 방금 계산해서 아는 거야. 그치?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5팩토리얼이 120인 거 정도는 좀 기억하는 것 같아. 5팩토리얼에다 6 곱하면 되겠네. 자, 알겠죠? 그래서 480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여기서 지금 저는 여집합의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웃하지 않도록 중에서도 여집합의 개념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건 딱 한 경우예요. 2개밖에 안 될 때. 사실 3명만 돼도 만약에 B학교 학생이 3명만 돼도 여러분들 이렇게는 풀려고 하면 꽤 복잡해요. 셋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랑 둘이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런 걸 다 생각해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을 막 하려고 하면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을 살리는 것. 이건 뭘까? 이웃하지 이거 끝났어요. 두 번째 풀이야. 이웃하지 않도록을 살리는 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죠? 기억나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가장 그 대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쵸? 자,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솔루션 2는? 그렇지. A학교 학생 먼저 배열하세요. A학교 5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원탁에다가.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이 7자리가 있는데 A학교 학생을 어디다가 배열해요? 의자 2개 뺄 거야. 의자 2개 빼고 허, 5개. 이렇게 5개를 배열할 거야. 그죠? 그럼 몇이에요? A학교 학생 배열. A학교 학생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되겠죠. 거기에다가 A학생이 이제 앉았어요. 그때 잘 들어요. A학교 학생이 앉았어. 이제 그럼 B학교 학생 2명을 배열하면 되죠. B학교 학생을 배열할 때는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A가 하나 앉아있고 A2도 앉아있고 A3도 앉아있고 A4도 앉아있고 A5도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B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B학교 학생 2명이 서 있죠. 자, 첫 번째 B학교 학생아, 너 5자리 중에 어디 갈래? 골라봐. 경우의 수 5가지. 여기에 B 학생 하나가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4자리 중에 하나 고르렴 4자리. 요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요. 선생님, 제가 B1을 여기 앉히고 B2를 여기 앉으면요. 의자가 간격이 좁잖아요. 맞아요. 당연하지. 얘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딱딱 회전하면 일치하도록 앉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쭉 모여있고 얘네는 띄엄띄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의자를 조금씩 들고 이제 배열은 정해졌으니까 고르게 움직여서 앉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얘들아. A학교 학생 먼저 다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B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학교 학생들이 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의 개념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야? 원순열의 특징은 회전하면서 겹치는 경우에 대한 걸 생각하잖아요. A학교 학생 5명이 앉아주면 이젠 다 다른 자리가 된 거거든요. 이 자리는 A1과 2 자리, 여기는 A2와 3 사이, 여기는 3랑 4 사이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자리잖아. 저 다른 자리 5개 중에 B 첫 번째야 너 어디 갈래? 5가지. 하나 앉고 B 두 번째야 너 어디 갈래? 4자리. 선택권. 그죠? 그래서 합의법, 그래서 고배법칙으로 가진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똑같죠? 얘는 24, 얘는 20 곱하니까 정답은 480. 원순열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연습 같은 거 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26번은 조금 그래. 왜냐면 너무 쉬워. 좀 너무 했어. 왜냐면 어느 부분이요? 단 하고 나오는 부분이요. 여러분들도 2번 읽지 않았어요? 난 눈을 의심했지 뭐야. 자,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예요. A를 출발해서 P를 갔다가 P에서 다시 B로 온대요.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다시 B로 온대요. 그러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인데 우리도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오면서 겹치는 길이 생길 수 있는데 단하고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는 그 일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이게 한 번 지난 길을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지. A가 P로 가면서 갔던 길은 P가 B로 오면서는 못 오니까, 못 가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면 더 복잡해질 텐데 아주 단순하게 갔습니다. 그럼 그냥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는 오른쪽 2번, 위 이렇게 해서 A에서 P로 갈 수 있는 거죠. 가디순이죠. 최단 거리에. 그래서 자, 화살이 하나 둘 셋 해서 5개를 배열합니다. 5팩토리얼을 2개, 3개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2팩, 3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 주시면 10가지.
곱하기.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요. 이제는 완전히 다시 그냥 리셋이에요. 갔던 길 가도 된다는데 뭐. 이 길도 그대로 살려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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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이렇게 6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 가디순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6개를 배열하는데 3팩, 5, 5, 5, 3팩은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20가지. 정답은 200가지. 됐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나왔을 때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27번 볼게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난 26이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뭐 23은 빼고 23은 너무 그렇잖아. 그치? 26은 진짜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단거리에 대한 뭐랄까 긴장하는 마음? 그런 것만 없었으면 26번은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었지. 자, 27번은 생각할 요소가 좀 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제가 27번에 뭐 해시태그를 굳이 단다면 어쨌든 풀 순 있잖아 라고 달아주고 싶어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같은 종류의 책이 8권이야. 근데 칸이 어쨌든 3칸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최대 5권, 여기도 최대 5권, 여긴 최대 8권까지만 꽂을 수 있어. 그죠? 자, 이 책을 책장에 남김없이 나누어 꽂는 경우의 수는 하면서 단 비어있는 칸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책들이에요. 아마도 중복 조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 조합으로 출제한 건 맞아요. 정석적인 풀이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게 막 편안하진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 중복 조합으로 갈 때는요. 아시죠? 저는 H를 사용하지 않아요. 난 싫어해. 그냥 중복 조합이라면 봐봐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책 8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요 칸막이 하나 필요하고 칸막이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책 8개를 어디에 갈지 각각 몇 개씩 꽂을지가 중요하잖아요. 책 8개를 여기다가 전부 다 몰아넣기 한다면 책을 저는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땡땡 공 8개랑 칸막이 2개 이걸 배열한 네, 됐어요. 이걸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열하는 것으로. 제가 걸렸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약간 남아요. 이렇게. 무게는 남더라고. 쏘리. 자, 어쨌든. 자, 8개, 2개 이렇게 있어요. 10개를 배열하는데 8개 배열, 2개 배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19, 2로 나눈다, 45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요렇게 이따가 풀 거긴 한데 문제가 있죠. 여기 5권밖에 못해요. 여기 8권이니까 저 공 8개가 전부 다 몰아서 여기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5권씩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은 8개가 몰아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죠? 그걸 마지막 해결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어쨌든 아주 열심히 푸는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러고 나니까 중복조합인 건 알겠는데 도저히 중복조합으로서 시작할 마음이 못 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이 없어.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결국은 자, 첫 번째 칸을 제가 A, 두 번째 칸을 B, 세 번째 칸을 C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 5개인 거죠. 케이스 나누자고. 자, A, B, C를 주고요. A에는 최대 5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A에 5개 넣을 때, A에 4개 넣을 때, A에 3개 넣을 때, 2개 넣을 때, 1개 넣을 때, 0개 넣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자고. 생각보다 안 어려워. 보세요. 자, A에다가 총 5개를 다 집어넣으면 남아있는 책의 수는 몇 권입니까, 지금? 8권이기 때문에, 그쵸? 같은 책 8권이에요. 5권이 전부 다 A에 들어가면 남은 건 3권이거든요. 3권을 B에 주고 0. 이거 가능하죠? 2, 1, 나머지 여기. 그 다음에 0,
이렇게 가능하죠. 몇 가지예요? 4가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야? A에다가 4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4권이죠. 자, 4권 0이겠죠. 근데 이제 조금 쓰는 걸 줄여나가 볼까? 결국 B까지 결정되면 C는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B가 3권일 때 얘는 1권일 거고 2권일 때 2권일 거고 1권, 0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5가지. 됐어요. 마찬가지로 갈게요. 자, A, B, C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A에 몇 권? 3권. 그러면 B에는 5권. 오, 5권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0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0, 5까지 가겠죠. 괜찮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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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 가운데 이제 안 써도 되잖아. 하나씩 5, 4, 3, 2, 1, 0이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6가지 경우의 수예요. 자, 네 번째는 A에 2를 줬어요. 그럼 남아있는 책은 6권이거든요. 자, 6권을 전부 다 B에는 이제는 못 줘요. B는 최대 몇 권? 5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C 한 권부터 얘가 4, 3, 2, 1, 0까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C에 6권 다 주면 되잖아.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똑같이 6가지예요. 5가지. 5번째는 자, 1. A가 1 가져가. 그럼 B는 얘도 5개 시작밖에 못하죠. 그러면 총 지금 6권. 여기 2권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까지가? 얘가 0으로 끝나는 것까진 되죠. 그러면 1, 0 하고 나머지는 7. 얘가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것도 6가지야. 마지막으로 6, 1, 2, 3, 4, 5 다음에 6은 이렇게 쓰나?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거 맞을걸? 아마? 자, A가 0권을 가져가게 되면 남아있는 책의 수는 8권이고요. B는 5권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보니까 0 해서 나머지 8, 이것까지 가능한 거죠. 얘도 몇 가지예요? 6가지. 자, 그럼 케이스 나눈 대로 더해주면 되죠. 4가지, 5가지, 6, 6, 6, 6. 24네요. 9.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33. 시간 되게 많이 걸렸을까? 별로 안 걸렸지. 정답 맞아요. 33.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일 것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중복 조합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근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어쨌든 A에는 최대 5권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케이스 나누세요. A에 5권, 4권, 3권, 2권, 1권, 0권. 하면 케이스 6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까짓 거 6가지 케이스 해보지 뭐. 그 도전을 하셔야 경우의 수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풀이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꼭 되게 멋들어진 정석풀이로 풀어야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정석적인 풀이도 풀어드리죠, 그죠? 자, 아까 했던 내용 중복조합 이용하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은 자, 5권 8권을 넣을 수 있는 책꽂이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책꽂이를 구별하기 위한 칸막이 둘과 공으로 표현을 할게요. 공 8개가 되는 거죠. 책 8권이라는 게 공 8개를 배열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 8개와 칸막이 2개가 되어서 총 10개를 배열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가디순이 적용되었죠. 그래서 총 45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언제? 여기에 8권 다 주는 그런 경우들, 불가능한 경우들을 구해서 빼주도록 할게요. 됐어요? 자,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얘가 8권 다 가져가는 경우 문제가 되죠. 그죠? 자, 요걸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죠. 구성만 먼저 생각하는 거야. 8, 0이 바뀌는 경우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건 곱하기 2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 7개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죠. 첫 번째 칸에 7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개 남아있기 때문에 1, 0이거나 0, 1이거나 합니다. 첫 번째 칸에 6권이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가 되죠. 자, 6권이 들어가면 남은 건 2권이니까 2, 0이거나 1, 1이거나 0입니다. 5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됐죠? 자, 거기서 요거 바꾸고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총 몇 가지예요, 지금? 6가지. 그렇게 2번씩 12가지는 불가능한 거죠. 이 곱하기 2는 뭐라고? 요 칸에 넣은 거랑 요 칸에 넣은 거랑 체인지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45에서 12 뺀다. 정답은 33.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했으면 끝맺음까지 충분히 갈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서 좀 부담이 있었잖아. 그럼 그 불가능한 경우들을 직접 써보면 되잖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써보세요. 그럼 생각보다는 할만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도 일부러 보여드려 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 안 걸리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이스도 나눠보고 풀어보는 거지, 그치? 자, 넘어가 볼게요. 3명의 학생 ABC한테 서로 다른 종류의 5개의 사탕입니다.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종류예요, 여러분. 우리는 왠지 이런 거 나눠준다고 하면 또다시 중복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노노.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제가 중복 순열로 넣어놨지만 시작은 뭐냐면 그 조합이에요. C. 누가 봐도 이 문제의 가장 기본은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입니다. 보세요. 자,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첫 번째, 가는.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사탕 못 받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이 이하래요. 끼케야 5개입니다. 그지? 끼케야 5개야. B는 2개 받거나 1개 받거나 0개 받거나. 케이스가 보이죠? 그럼 케이스 나누면 되지.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눠봐야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또 써요. 그리고 케이스 나눕니다. 첫 번째, B가 2개. 됐어? 자, B가 2개 받으면 남는 사탕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일단 B한테 줄 2개를 골라야 되겠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이기 때문에 OC. 그리고 자, 이 남은 3개를 A한테 C한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OC는 나중에 좀 밑에다가 쓸게요. 자, 이 남은 3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은 A가 3개 다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되죠? 얘가 2개, 1개, 1개, 0개. 요까지 되네요. 0, 3은 안 되잖아. A는 가서는 가야 되니까. 그치?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가보도록 할게요. OC, 이건 일단 B한테 줄 사탕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배열에 대한 각각 방법의 수를 생각합시다. 자,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이거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A 줄 거 2개. A한테 줄 거 1가지. 요렇게 되겠죠. 됐어요? 계산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합니다. B한테는 지금 요거 그대로 살릴게요. B한테는 1개를 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남은 건 4개죠. 남은 4개를 얘한테 4개 주거나 3개 주거나 2개 주거나 1개 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법의 수는 저 총 5개 중에서 1개를 고르고요. 일단 B 줄 거 1개 고르고 그 다음에는 이 4개 중에서 4개를 전부 A 주거나 4C3, 4C2, 4C1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ABC. 여기는 이제 ABC를 다시 살릴게. 세 번째 케이스는 B는 안 주기로 했어. 그죠? B는 안 주기로 했어. 그럼 남은 사탕은 5개예요. A한테 5개 가주거나 4개 주거나 3개 주거나 2개 주거나 1개 주거나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 경우는 총 5개 중에 5개를 전부 A 준다. A 줄 4개, A 줄 3개를 고르는 방법, A 줄 2개 고르는 방법, A 줄 거 1개 고르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요. 얘 계산하는 건 첫 번째. 완전 그냥 열심히 조합을 계산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항계수 아니까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로도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복습하는 겸. 3C0, 3C1, 3C2, 3C3의 합이라면 우리는 얘네를 2의 세제곱으로 표현했을 텐데 3C0이 없으니까 1 빼줘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긴 얼마야? 7 그리고 10 곱합니다. 정답 70. 두 번째는 여긴 5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2의 4제곱에서 1 빼주면 되죠? 4C0이 없으니까. 그러면 15 곱하면 되겠네요. 여긴 몇이냐면 75.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는 그냥 얘네들입니다. 이건 좀 좋죠? 2의 5제곱에서 1 빼면 됩니다. 5C0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31. 나 흰 분필이랑 뭔가 약간 그거 된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수특할 때 이거 엄청 부러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흰 분필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5에다가 더하면 정답은 176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 풀이에서 사실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항계수는 아니었고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중복순열이었어요. 아니 무슨 중복순열? 꼭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대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 저는 지금 여기서 3, 2, 1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렇게 세 가지 두 가지로 안 나누고 이렇게 지금 골랐죠. 이 남은 세 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사탕아,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선택권 두 가지. 두 번째 사탕아, 너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선택권 두 가지. 세 번째 사탕아, 너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선택권 두 가지. 그쵸? 그래서 2의 세제곱이고요. 거기서 한 가지를 뺍니다. 이건 뭐예요? 모두 C한테 주는 경우. 그죠? 0, 3 이렇게 됐던 거. 그 한 가지씩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지. 1만 선택이 딱 되고 나면 일단 B한테 줄 한 개 고르고 그리고 남은 건 몇 개였어? 4개죠. 4개의 사탕마다 각각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두 가지씩 선택권을 가지니까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지막 여기도 어때요? 이만큼이 다 필요 없고 B한테는 안 주기로 했어. 남은 사탕은 그렇지. 5개죠? 5개 각각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하니까 두 가지씩 선택권 이렇게. 근데 한 가지는 빼야 되죠. 모두 C를 선택하는 경우. 그죠? A는 한 개는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면 31. 그래서 아까 계산보다는 좀 더 어때요? 좀 더 줄어든 것 같죠? 근데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2개야? 그럼 여기 3개, 0, 2개, 하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좋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니까요. 잘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알겠죠? 자, 재밌는 문제들 해봤습니다. 29번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하실 일들은 지금 저랑 하듯이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구나.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좀 다양한 생각을 조금 더 간단한 문제들, 중난이도 문제들에서 해결해 보는 게 필요해요.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29번, 30번이 그래도 좀 어려울 텐데 29, 30번이 28번보다 더 어렵냐? 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니까. 진짜로. 자, 29번 한번 볼게요.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x에서 y로 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가까지 나타내는 거 보니까 되게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쵸?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중복조합 문제인데 그래서 더 트릭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 중복조합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일단은 가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놓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야. 이게 중복조합인 것까지 알았어. 가까지 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5개에서 5개를 쏘는 거야. 그래서 뭐 OH5 이걸 바로 뽑은 친구도 있어요. 그지? 5개에서 5개 쏘는 데다가 가 조건에 의해서 또는 H 저처럼 절대 안 해. 나는 공과 막대기, 공과 칸막이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1, 2, 3, 4, 5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1, 0, 1, 2, 3 그래서 쏘는 거야. 그러면 자, 다 같아도 돼? 1이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쏴놓고 결국 각각 화살을 몇 개 맞았는지가 중요하네. 화살 맞은 걸 공으로 표현하면 공 5개고 칸막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총 9개를 배열하는데 공 4개 겹치는 거, 칸막이 4개 겹치는 거에서 가디순으로 우리 하듯이 그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가시면요. 9, 8, 7, 6, 5팩 사라지고 4, 3, 2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막 열심히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126? 이것도 어차피 똑같죠. 9시 5니까 126 막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좋아. 잘했어. 잘했는데 봐요.
그러면 이제 가족권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도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를 읽어봅니다. FA 더하기 FB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힙니다. 그죠? 그랬죠? 저게 무슨 이야기야? 자, FA 더하기 FB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건 어떤 건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또는 0이고 0이야. 물론 이것도 있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그죠? 하나 마이너스 1 되거나 아니면 0 되는 애가 두 개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은 적어도 한 개씩. 얘는 뭐예요? 0은 두 개가. 적어도 두 개가 쏴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처음에 아까 전에 9C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으면 뭐로 가야 되냐면 가족권에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나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여러분이 빼내야 돼요. 그치? 근데 나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빼낸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봐. 마이너스 1, 1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한 개 있고 얘는 1은 없는 경우. 1만 있고 마이너스 1이 없는 경우. 0은 한 개만 쏘는 경우. 그쵸?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집니다. 즉 126가지 중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씩 일일이 다 빼려고 하면 그게 더 귀찮아져요. 그럴 땐 과감하게 이거 계산한 것을 일단 버리세요. 이거 언제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버려두고 가나를 다 만족시키는 아이로 가자 이거야. 가나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아이들로 가자는 거지. 자,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쏘는 거기는 한데 이 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 조건 만족시키는 걸로 가볼게요. 첫 번째. 0은 2개 이상 있으면 된대잖아. 그럼 무조건 무사 통과예요. 그래서 그걸로 케이스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3을 썼습니다. 얘네가 각각 화살에 몇 개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치? 얘네가 화살에 각각 몇 개 맞았는지만 고르면 그에 따라서 1이 가장 작은 걸 써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1이 쏴야 되고 2가 쏘고 3이 쏘고 4가 쏘고 5가 쏜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바꿀게요. 괜찮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0이 2개 이상 쏴진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공 2개를 미리 주세요. 남은 공은 몇 개? 남은 공 3개를 이제 아무 데나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남은 공을 여기다가도 줘도 되지. 2개 이상인데 2개 이미 받았으니까 남은 공 3개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 3개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2, 3 섹션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4개가 되는 거죠. 공 셋과 칸막이 넷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즉 7팩을 3팩, 4팩으로 나눈다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7, 6, 5, 4팩 사라지고 3, 2 이렇게 해서 35가지가 나오게 되죠. 됐나요? 즉 0을 2개 이상 쏘게 되는 경우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 0, 1, 2, 3인데 잘 봐요. 0을 한 개만 쐈어. 한 개만 0을 쏘거나 그 다음에 0을 아예 아무도 안 쐈어. 이런 경우로 케이스를 나눌게요. 됐죠? 그러면 1번 케이스랑 겹치는 경우 없고 2번, 3번 각각 케이스가 겹치지도 않고요. 그런데다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네들한테는 마이너스 1과 1을 적어도 한 개씩 쏴야만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전에는 0이 어차피 공을 2개 이상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은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지. 마이너스 1과 1은 무조건 공 한 개씩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된다고. 그쵸?
그런데다가 잘 봐요. 0은 한 개를 받기로 했어. 그리고 이 문은 닫혔어, 얘들아. 문 닫았어. 얘는 확정이야. 한 개만 받기로 하고 확정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남은 공은 일단 몇 개야? 남은 공은 2개야. 그죠? 공 3개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칸막이는요. 저 남은 공 2개가 쏠 수 있는 아이들은요. 마이너스 1, 1, 2, 3입니다. 칸막이 3개만 있으면 돼요. 0은 이미 칸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칸막이 3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 2개, 칸막이 3개가 되죠. 총 5개를 배열하는데 공 2개, 칸막이 3개에 대한 배열이 돼서 10가지. 자, 세 번째는요. 비슷한데 뭐만 달라져요? 그렇지, 공의 개수가 달라지지. 공을 얘는 하나 받고 얘는 하나 받고 얘네 칸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뿅 날아간 거예요. 그럼 공 2개 사용했으니까 남은 공은 3개가 남아있고 여기는 얘보다 하나 더 많이. 칸막이는 여전히 1개, 2개, 3개만 있으면 되죠. 이해되죠? 그죠? 총 6개를 배열하는데 셋이 겹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20가지. 그래서 정답은 35, 10, 20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65가 되겠죠. 그럼 겹치는 경우 없죠? 그죠?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눈다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걸 좀 잘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조건이잖아요. 원래 보통은 이제 그렇지 보통은 또는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그들이 겹치는 경우의 수를 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해설지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하면 굳이 케이스를 나누면서 겹치게 안 나누는 게 더 편하잖아. 그렇게 따진다면 얘가 2개야. 그럼 이제 1개, 0개 이렇게 하면 겹칠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주도록 하세요.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 계산이 편해질 겁니다. 그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 나를 읽으면서 읽기가 싫었을 거야. 그치? 근데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죠? 자, 3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번도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흰색 원판 4개, 검은색 원판 4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문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재밌어. 이 다음이 중요해. 여기까지 필요 없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그죠, 여러분? 자,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보다 흰색이 아래쪽입니다.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쪽. 이렇게 놓인다는 거지. 같은 색깔이 있으면. 같은 문자면. 저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써요. 같은 문자면 검은색이 흰색 밑이구나. 자, 나는 뭐래? 같은 문자가 없어. 즉,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되면 D가 맨 아래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 조건 2개 들고 우리는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이 8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예요. 이 8개 중에 4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같은 문자가 있을 때가 일단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4개 중에서 같은 문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최대 2쌍밖에 없어요. 같은 문자 2쌍이 들어와 있거나 1쌍이 들어와 있거나 안 들어와 있거나. 케이스 예쁘게 나뉘죠? 갑시다. 같은 문자가 2쌍. 2쌍인 경우. 이때는 예를 들어 어떤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 A, B, B 이런 형태지. 그러면 A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잖아. 그럼 얘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요. 얘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일단 A, A, B, B 이런 식으로 그들을 구상하려면 A, B, C, D 4개의 문자 중에 2개의 문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4C2. 이런 구상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4C2고요. 거기에다가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사실상 그치? 같은 순서가 정해진 거 동그라미로 할까요? 같이 순서가 정해진 거 이렇게 할까요?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그럼 순서대로 이 동그라미가 더 밑이야. 이쪽이 아래고 여기가 위라고 한다면 무조건 검은 A가 아래에 오고 검은 A가 흰 A가 위에 오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가디손으로 바로 가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가디순이에요. 그죠? 자, 그럼 몇 가지예요? 4C, 4C 똑같이 36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문자가 한 쌍 있어. 한 쌍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AA, BC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고르는 방법부터 찾아볼게요. 일단 한 쌍이 들어가는 건 A 할래, B 할래, C 할래, D 할래 요거는 네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B, C 이렇게 B, C, D 남아있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일단 두 개를 고르면 되니까 3C이고요. 이건 B, C, D라는 문자를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그렇지. 아야. 색깔이 중요해. A는 흰색, 검은색이 한 개씩 들어왔을 텐데 B, C는 흰검 선택할 수 있죠. 흰검 선택하는 거 두 가지, 흰검 선택하는 거 두 가지. 그죠? B 흰검, C 흰검 선택하는 거 이럽니다. 그래서 얘네를 뽑는 방법의 수는요. 3 하면 4, 3, 12에다가 4 곱하니까 48가지. 자, 이 48가지에다가 이걸 배열해보자. 배열하는 방법은 A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B, C는 순서 안 정해져 있죠. 자,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냐. 4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거 이펙토리얼로 할 수 있겠죠. 12가지. 정답은 그래서 48과 1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576. 외우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하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문자가 없어. 케이스 완벽하잖아. 그치? 자, 같은 문자가 없어. 그런 경우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검흰 결정해야지. 검흰 결정해야지. 2의 4제곱. 그래서 요런 배열을 만드는 것도 16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데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은요. D만 결정이 됐어요.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 D만 맨 바닥에 놓기로 한 것뿐이야. 그럼 ABC 배열하는 3팩토리얼의 방법이 남아있는 거죠. 그거 6가지가입니다. 16 곱하기 6 해서 96가지가 되어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36과 576과 96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 더하면 2니까 130. 그죠? 그래서 정답은 7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30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리고 막 되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엄청 자세하게 나눠야 될수록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되게 높게 느끼는데 얘는 솔직히 노골적으로 같은 문자 쌍이 몇 개 있으면 좋을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2쌍, 1쌍, 그 다음에 없다로 가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이 종종 있었죠. 이런 것도 잘 골라야 돼. 얘네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가디순으로. 그래서 요 내용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들 뽑을 때 여러분들 좀 난이도를 느끼거든요. AA, BB, CC, DD 이렇게 4가지가 나올 거고 BC를 고르는, 즉 A라는 쌍은 골랐어. 그러면 BCD 중에서 3개 중에 2개 고르는 3C2. 그 다음에는 B도 흰색 할까 검은색 할까 2가지. C 흰색 할까 검은색 할까 2가지. 총 48가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괜찮아. 그리고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기가 아주 좋게 생겼죠. 그죠? 이런 거. D만 맨 바닥에 놓는다라고 한 거예요. 나에서 말하는. 그리고 A, B, C, D도 골랐을 때 이들에 대한 것도 검흰에 대한 선택권. 전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건 아닌데 문제는 내가 이걸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 파트가 3월 학평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여전히 확률에 넘어가서도 여러분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보세요. 한 문제에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어놨던 그 풀이를 보세요. 그 시험 시간에 풀었던 풀이를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생각을 못했는지,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세요. 3월 학평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속상해하거나 들뜨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한테는 지금부터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문제 풀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그럼 3월 학평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요. 알았죠? 저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